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자, 민주당이 이번에 말이죠. 막판에 설사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좀 상스럽지 못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말이죠. 이번에 최상목 대통령 대대행에게 또다시 탄핵 발의를 했잖아요. 이게 사실 보기에 따라서는요. 헌재를 엄청나게 자극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게 대악재가 될 수가 있어요. 일각에서는 헌재가 벌써 뭐 결론을 내고 있다, 내놓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확인된 것은 아니고요. 평의를 여전히 이제 거듭하고 있다, 계속하고 있다. 조만간 평결을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전망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죠. 그런데 돌연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월요일 날 그에 앞서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선고가 발표되기 전에 벌써 최상목 군한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었죠. 뭐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만역을 어떻게든 끼워 넣으려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헌재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민주당의 하청 공장이 아니잖아요. 민주당의 그 하청 어떤 그런 기관으로 전락한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탄핵을 도대체 몇 번을 한 거예요. 도대체. 이번이 30번째라 그러죠. 탄핵 발의로 보면은. 그리고 탄핵 선고한 것만 해도 8건 아닙니까? 8건. 8대 0입니다. 한 건도 지금 민주당이 탄핵해가지고 이긴 게 없어요.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그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중앙지검장 이창수 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인 이들에 대한 탄핵도 전부 박살났잖아요. 8대 0, 8대 0 기각입니다. 뭐 그냥 섭을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너무도 무모하다. 그 앞에는 또 이렇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또 탄핵질을 해가지고 거긴 또 4대4 기각이 터졌었죠. 그거는 좀 예외적으로 인용이 많이 나온 겁니다. 4명이나 나왔으니까요. 어쨌거나 그래도 거기도 4대4로 기각. 이런 식으로 지금 너무도 많은 탄핵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드러났잖아요. 탄핵을 한번 하게 되면 헌재가 금방 이렇게 결론 내는 게 아니고요. 그 많은 과정이 있고 그 안에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요. 헌재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하가 걸리는 거죠. 저는 최근에 대통령 탄핵 선고가 조금 늦어지는 것도 말이죠. 이 부하가 걸렸다라는 측면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헌재 내부에서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 그러면요. 분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욕 나올 겁니다. 야! 이러면서 그냥 육두문자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니들 탄핵 쓰레기 여기 처리해주는 처리 공장이냐? 하청 공장이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제 분기탱천할 수밖에 없겠죠. 저라도 그렇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역사상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독하게 탄핵을 마치 자신들의 정가의 보도인 양 저걸 갖고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뚜렷한 탄핵 사유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자기들에게 긁어치면은 뭔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그냥 탄핵이야. 급기야 대통령까지 탄핵을 하고 말았죠. 사실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 하나만 해도요. 헌재가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이슈 아닙니까?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때는 다른 탄핵 사건이 없었어요. 딱 그거 하나만 갖고 집중을 할 수가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도대체 몇 개입니까 이게? 지금까지 했던 게 8건이 있었다 그러고요. 8건만 해도 보통 이게 일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다 심리를 하고 선고를 다 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 계엄 관련해서만 해도 도대체 지금 몇 개입니까? 12.3 뭐 내란이라고 하면서 이 탄핵을 지금 걸어놓고 있는 게 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요 4개가 또 있거든요. 이 가운데 한덕수 총리 거는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선고만 이제 남겨놓고 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변론을 또 개시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떤 또 절차가 남아 있어요.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은 아직 다루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혈액암 투병 중이자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요건 지금 뒤로 좀 밀어놓은 것 같은데 그리고 대통령 건도 지금 윤 대통령 건도 지금 다 마무리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불쑥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이 또 올라온다. 와 이건 뭐 뚜껑 열리는 거죠. 뚜껑 열린다.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굉장히 실수했다고 봅니다. 저거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헌재 사정을 뻔히 알 텐데도 뇌물하라, 뭐 주고받아라는 식으로 또 던져주는 거죠. 헌재 재판관들 열받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요, 저것 때문에 최소 한 명은 인용해서 기각으로 왔을 것으로 봅니다. 박수 쳐야 됩니다, 정말. 저거는 엄청난 뻘짓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거죠, 이거. 피고발인 최상목, 특가법 뇌물, 특경법 공갈 고발, 참 말 같지도 않은 또 어거지를 지금 부리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도 찾아와가지고 과거에 최순실 뭐 미르재단 어쩌고 하면서 그걸 또 연결했더라고요. 이 최상목 대행을 말이죠. 거기다가 뭐 지금 현재 이 대행으로서 뭐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설득력 없는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들이 이제 최상목 대행을 이런 식으로 걸어줌으로써 오히려 윤 대통령과 그 애국우파 자유보수 이쪽 진영에는요 전화 위복 같은 그런 효과도 생깁니다. 이게 오히려 더 저들에게는 나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플러스 알파입니다. 윤 대통령에게 최소 한 표는 더 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여기 현재 재판관들이 어떤 결심을 굳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기각설이 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뭐 지금 보기에 따라서는요. 최소 3명은 기각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3명이 누굴까라고 보면은 김복형, 정영식 두 사람이 이제 우뚝하고요. 그 나머지 또 한 사람이 조한창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저들이 너무도 난폭하게 야만스럽게 저렇게 그냥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아이들 무슨 장난감 갖고 놀듯이 지금 그런 식으로 던지는 거잖아요. 공 던지기 하는 것처럼 막 던진다고. 헌재가 한두 번은 봐도줬지. 지금 가만 보니까 이것들이 30번으로 끝날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 또 할 겁니다. 저거 나중에 헌재에서 자기들이 실패하면요. 나중에 끄집어내는 마지막 카드가 있어요. 만일에 이번에 대통령이 이제 기각되고 직무 복귀하고 나면은 죽었잖아요. 끝났잖아요. 이재명도 박살나고 민주당도 완전 뭐 공중분해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요 민주당 자체가 엄청난 어떤 내란 사태를 일으킨 주범으로 이제 낙인이 찍히면서 저들이 대통령을 내란으로 몰아갔지만 실상 내란을 일으킨 것은 자신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우파에서도 거론을 이제 하는 이슈이긴 하죠. 위헌정당 아마 제소당할 것이다. 그래서 헌재가 진짜 제대로 민주당을 도마에 올려놓고 위헌정당 심판을 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죠. 그래서 과거 통진당에 이어서 두 번째로 대한민국에서 사라지는 정당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총선 다시 치르는 조기 대선이 아니고 조기 총선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헌재 입장에서는요. 민주당에 대해서 시선이 절대로 고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거기에 무슨 커넥션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커넥션도 운명 공동체적 그런 커넥션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복잡한 함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얽히고 설킨 그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영배, 이미선은요. 이재명의 말을 듣는다라기보다는 문재인 쪽이죠. 문재인 쪽.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충분히 반발할 수가 있고 그리고 김영두 같은 사람은 사실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일로 인해서 충분히 윤 대통령 기각 이쪽에 이제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결정적 어떤 계기도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요.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질을 할 것이다라고 제가 예상을 하는 이유가요. 대통령은 기각되어서 직무 복귀합니다. 그 후에 민주당은 이제 완전히 이제 풍전등하의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해지겠죠. 그러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탄핵밖에 없어요. 또 누굴 탄핵하느냐? 대통령은 탄핵 못하고 그럼 누구면 국무위원들을 탄핵하는 거죠. 5명만 탄핵해버리면은 국무위원이 무력화됩니다. 대통령 노릇을 못해요. 그걸 벌써 저들이 언급했잖아요. 김민석이가 언급을 했다고. 그걸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대통령 탄핵하기 이전에,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계엄이 터지면서 그게 그냥 허물허물해졌죠. 이제 사라졌는데 그 이슈가 다시 부각될 겁니다. 분명히 저들은요, 나중에 국무위원 5명 해가지고 국무위원이 의결할 수 없게끔 막 그런 어떤 극약 처방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까지도 이 헌재가 내다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저 세력이 그 본색이 지금 드러난 거죠. 좀 엉터리죠, 완전히.
말만 민주주의 전혀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안위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양식이 있고 상식적 판단을 한다 그러면 그걸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번에 저들이 최상목 권한 대행을 걸고 넘어진 것은 결정적인 악재다. 달리 말하면 대통령에게는 한 표가 더 넘어온다라는 그런 신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요. 언론사마다 각자 조금씩 이야기는 다른데요. 탄핵 인용팀, 탄핵 기각팀이라고요. 여기 결정문을 양쪽에서 동시에 작성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초안 작성 후에 많은 또 그 논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수정에 수정을 가하는 그 과정이다. 그래 이거 하나 만들어내는데 이번만큼은 특별히 진영 자체가 완전히 지금 양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옥고를 다듬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다듬고 있다라는 주장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것이 맞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용문도 있고요. 기각문도 있는 거죠. 각하도 있을 겁니다. 이 가운데 탄핵 기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용, 기각, 각하 요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이제 고르는데 그 마지막에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결정이 중요하잖아요. 미리 다 결정해놓고 오는 것도 있지만 마음이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 마음을 변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 하나가 이번에 저들이 최상목 권한 대행을 걸고 넘어진 것 이것만큼은 이번에 헌재를 제대로 불질렀습니다. 정말 자극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오케이 땡큐예요. 오케이 땡큐. 자, 한번 두고 보십시다. 과연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는지. 자, 지금 좋은 소식 많이 들립니다. 뭐 이건 저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폴리마켓이라고 있습니다. 폴리마켓. 미국에 있는 정치 관련 베팅 사이트인데요. 이게 초기에는요. 윤 대통령은 인용되어서 아웃될 것이다가 80%대에 머물렀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이제는 급격하게 이게 하락해가지고 32%. 지금도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프 보면요. 굉장히 높았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잖아요. 이 뚝 떨어지는 이 때가 최근에 왔습니다. 특히나 대통령이 구속 석방되고 난 이후에 수직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기현 판사의 그 하나의 결정이 엄청난 힘을 이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이고요. 자, 아무튼 민주당이 너무 설치다가 자살골입니다. 저거 자충수예요, 전부. 이번에 최상목을 건들지 말았어야 돼.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요. 최상목 권한 대행을 탄핵 소추하는 것에 대해서 뭐 김부겸도 그렇고 뭐 벌써 여러 사람이 우원식이나 뭐 등등 사람이 벌써 그 태클을 걸더군요. 그거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런 거는 하면 오히려 손해 볼 텐데 지지율이 떨어질 텐데 이재명 훅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벌써 그들 스스로도 염려해 주는 척하면서 이재명을 까더라고요. 김동연도 뭐 그런 말을 하고요. 그래서 이재명이 저렇게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이게 제일 유력하죠. 일단 자기는 발을 빼고 있는 듯 자기는 그 결정에 참여 안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포지셔닝하고 있지만 실상 저건 이재명의 뜻이거든요. 저 원내대표를 앞세워가지고 뭐 원내대표라고 해봐야 이재명 꼬뻥이잖아요. 완전 그 친구를 이제 앞세워가지고 저것을 밀어붙이는 것처럼 보여도 저렇게 하지 않으면은 헌재에서 지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위험하다. 인용을 확신했다가 지금 인용이 안 된다라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유를 들이대면요. 그 이유보다는 이 이유가 훨씬 큰 거거든.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또다시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한 이 이제 탄핵 저 카드를 또 던짐으로써 헌재가 만일에 저걸 이제 조금이라도 저걸 이제 불편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면요. 이재명은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완전히 지 살려고 난리치다가 혼자 그냥 재풀에 죽는 겁니다. 제발 떵 찍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